첫 번째 항목은 다시 이재용 만난 대통령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을 대통령이 찾았는데요. 취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7번째로 직접 만난 것이고 삼성 공장을 찾은 것만 이제 3번째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 계획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LCD를 생산하던 라인을 단계별로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투자가 본격화되면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퀀텀 닷이라는 게 뭐예요? 이 퀀텀 닷이라는 것은 이제 OLE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 종류인데요. LCD는 뭐 아시다시피 액정 표시 장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작은 발광 다이오드를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서 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강점을 보여왔던 LCD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국가적인 투자를 해서 거세게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 입장에서는 OLED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OLED가 대세이긴 한데 대형 패널이 들어가는 TV 등에는 좀 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삼성이 이런 투자 계획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을 일본 문제와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내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100일을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간의 이 상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라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또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 의존을 벗어나자는 얘기다 이렇게들 보는 것이죠. 요 며칠 경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경제 4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요. 8일 국무회의 때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등의 재개의 어떤 요구들을 입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삼성공장에 들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발전전략 보고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 자체도 전국 경제투어라는 이름의 11번째 행사라고 하니까 경제행보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행보의 내용들이 너무 기업에 의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노동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너무 기업에 의존적이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문제가 또 꼬였다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도로공사하고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어떤 합의안 서명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합의안의 내용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내서 2심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900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시직으로 고용을 한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도로공사의 유감 표명과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즉각 해제 이것도 합의안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합의안은 실제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왜 거부하는 거예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어긴 사측이 오히려 또 판결이 나와야 직접 고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 노동자들은 각자 다 판결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불안정한 기간제 신분이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되게 되는 것이고 예. 또 2년 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제는 2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계약 연장이 안 돼서 사실상 다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오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회기 항목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핵잠수함입니다. 오늘 뭐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는 2003년에 처음 이제 나왔다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 전력으로 핵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서 군 당국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으로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래 갖고 있던 3,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이제 핵잠수함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게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요. 단 이 경우에 따르면 이 핵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에나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프랑스 등에서 그냥 핵잠수함을 사오는 방법도 모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적 이용의 범위에 핵잠수함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과거에도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좀 무산된 바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장기간 수중 작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SLBM 그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는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